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103쪽 맨 아래 보면은 반괄호 4번에 자,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는 무조건 어느 책이나 다 소개가 돼요, 이게요. 이게 반드시 소개되는 모델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유럽에서 이제 그 정치 경제학 입장으로 사회복지를 접근한 사람이고, 그 103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좀 읽습니다. 자, 복지국가가 역사의 산물이며, 자, 사회 계급 간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것이 사회 계급과 시장, 가족 관계와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4쪽 맨 위에 줄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에스핑 앤더슨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104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탈상품화, 동그라미 2번 계층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주요한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탈상품화예요. 자, 상품화를 벗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영어 단어 좀 이상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탈상품화. 자, 디코모디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영어 단어는 아니에요. 자,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내가 굳이 나라는 사람을 상품으로 상품으로 그 인식하는 이런 우리가 속일래야 속이기가 좀 어려운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러분 이제 요새 20대 분들이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자, 스펙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이제 고스펙, 초고스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용에서 말하는 그 오버스펙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버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굳이 내가 시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상품화에서 벗어났다.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104쪽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이요. 탈상품화가 되면 될수록 복지 선진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탈상품화가 되면 될수록 복지국가에 근접한다. 이거 간단해요. 사람들이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렇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면은 즉 내가 굳이 상품 취급을 받으면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복지국가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탈상품화라는 단어가 워낙 이게 좀 안 쓰는 단어라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4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인데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 이거는 시장이 중심이고 국가는 주변이다. 국가는 복지에서는 주변 역할을 한다. 그리고 탈상품화가 안 됐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요. 자, 두 번째 보수주의 또는 어떤 책에서는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적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시장이 주변 역할을 하고 가족이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보조의 역할, 시장과 국가는 보조, 가족이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탈상품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 부담을 누가 하는데 가족이 좀 부양을 하고 가족이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여기에는 해당되는 국가가 이게 똑부러지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이 국가들이 이제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뭐한 국가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3번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가족과 시장이 주변이고 국가가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5쪽에 보면은 자, 탈상품화의 효과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얘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하고 보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 어떤 유형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 105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눌 때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자,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자, 유형화한다라고 해서 그러나 이거에 대한 유형화는 워낙 각 국가마다 달라서 일괄된 통일된 비교 분석이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5쪽의 중간에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를 본다 그러면은 자, 이게 자유주의는 국가는 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복지 영역에서요. 보수 조합주의 어떤 복지국가로 한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고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가족이라는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에스핑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수치, 통계적인 자료로 접근을 해서 어느 국가는 자, 자유주의, 어느 국가는 보수주의, 어느 국가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국가가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특히나 에스핑 앤더슨의 이 유형은 대한민국은 어디에 이제 속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족의 역할도 뭐 없지 않았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대가족, 확대 가족 국가 체제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근 1000만에 가까운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핵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명절 되면은 뭐 찾아가고 뭐 나름대로 또 부모를 모셔야 되고 가족을 챙겨야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요 유형에는 어디에 해당될지 잘 모르겠고요. 시장의 역할도 뭐 나름대로 기업이 또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죠.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커요. 이거는 크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있는 국가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거기 105쪽에 지금 표 중간을 보는 겁니다. 연대 의식과 연대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해서 뭐 길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도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사회보장체제의 전형적인 뭐 이렇게 사회보장 체제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제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 특히나 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전자바우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자, 4대 보험이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괜찮게 갖춰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구가 줄어요. 그렇다 보면은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완전한 무상교육이죠. 뭐 완전한 무상교육이야. 그냥 뭐 일절 뭐 없고 자, 모든 초중 고등학교는 자,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책임진다라고 했을 땐 무상교육이에요. 이미 그리고 대학교도 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대출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또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가족의 역할, 시장, 국가의 역할, 연대, 양식, 탈상품화 정도, 재분배 뭐 이 다 합하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에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특히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제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자, 대한민국은 탈상품화 정도로 봤을 때는 탈상품화가 안 돼 있는 국가예요. 또 사람들이 왜냐면 자, 계속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해 취직 공부 따로 해 공부하다가 끝나요. 우리나라는 특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평생교육이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평생교육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 저도 해당이 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나름대로의 목적,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게 나라는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스펙, 높은 스펙, 진짜 높은 스펙, 그 다음에 뭐요? 아까 얘기했던 채용 시장에서는 오버 스펙이요. 이게, 이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왔지? 이 사람이 왜 우리 기관에 왔지? 야, 이건 우리 기관에서 이 사람을 뽑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요. 이 유형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는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이걸 뭐 안 가르치면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르쳐 드려요. 어느 교수님이나 가르쳐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 유형에 봤을 때는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요. 말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게 예전에 이제 1990년대에 벌써 30년 전의 이론이고 당시에 이제 국제 통계를 가지고 이거를 비교를 해서 찾아낸 것들인데 이걸 뭐라고 제가 지금 이 2023년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탈상품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요 이론은 어느 교수님이 가르쳐도 똑같은 거고 제가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